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새 생활 운동을 재창하시고 건강과 영양을 본위하여 간소한 식사를 하고 정신의 양식인 지혜의 법칙도 매일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혜 있는 식습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소식이 건강의 지름길이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적게 먹는 식습관,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할까요? 예, 우리 몸속에 쌓이는 불필요한 물질을 막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비만을 예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 목의 이물감과 만성 기침, 그리고 쉰 목소리의 증상이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은 과음 후 구토하는 습관이 지속된 상태라면 식도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음식물과 신물, 쓴물 등이 빈번히 역류하고 심한 경우 조직 손상과 출혈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식습관 또는 과음, 흡연 등으로 만성이 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동반하고 치료 후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흔히 소화 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박사님, 역류성 식도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할 때 먼저 역류라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장으로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않고 거꾸로 위에서 식도로 목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역류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식도염이라는 병증으로 붙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위장 안에 있는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역류하는 이런 질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토를 많이 해서 식도가 손상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다른 원인 때문에 또 생기는 게 많이 있겠죠?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식도와 위장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가슴 쪽을 식도로 보시면 되고 명치 쪽에서 이제 배꼽 위쪽으로 해서
위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명치 부분 쪽에 해서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는데 이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갔다가 하부 괄약근이 내려가게 되면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이게 됩니다. 음식물이 올라오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이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식도 괄약근만 약한 게 아니라요. 예,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방광의 조임근도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나오게 되거나 또는 복압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역류하면서 식도 괄약근의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위산이 역류하고 위에 내용물이 역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위장에서의 이제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은 우리가 음식물을 믹서기로 싹 갈아가지고 암죽으로 만들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위장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에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위장의 이제 복부에 복압이 올라가면서 조임근이 식도 괄약근이 단단해도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먹는다든지 좀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장관 안에는 위 내용물과 위산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속이 쓰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물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신물이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 위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식도에 자극이 강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위장관의 배출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자율신경이 예민하게 작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 위장관은 제가 이렇게 팔을 굽혔다 폈다 이런 거 하는 것은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위장에서 내가 소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예민해도 조금만 신경 쓰고 걱정이 생기면 소화가 바로 안 되시면서 음식물이 올라오면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이 식도가 있는 부분인데 위장에서 음식물이 이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식적이 있는데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많이 먹게 되면 위장관 안에 이제 찌꺼기가 생기고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장을 통해서 영양분 흡수의 능력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역류하게 되고 또 하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적, 수적. 그래서 물이 몸 안에 이제 체수분의 용량이 많으신 분들이 물을 마시다가 보면 이 가슴 부분에서 자꾸 걸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물은 쑥 먹으면 우리가 음식 맛이 없을 때 국물에 말아 먹는다든지 요즘 날씨가 더울 때 입맛이 없으면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음식 맛이 없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몸 안에 체수분의 용량이 적당히 있는 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식도 쪽에 물이 걸린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식적으로 인해서도 역류성 식도 질환이 식도염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다가 놀란 게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비중 중에 20, 30대의 비중이 제일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계속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이제 전체 환자는 2015년도에 386만 1265명에서 2019년 458만
1713명으로 약 19%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20대 환자가 2015년 31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 38만 명 정도로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네. 20대가 25%, 30대가 11%, 40대가 7%, 50대가 10%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이제 기름진 음식, 또 폭식, 야식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고 예. 또 취업이나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이 위식도, 식도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좀 이제 기름지거나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안 좋은 식습관들로 인해서도 많이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역류성 식도염 저도 한번 이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목이랑 가슴 이제 이 사이 쪽이 가슴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막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속도 쓰리고요. 이 증상 말고 또 어떤 다른 증상을 동반하게 되나요? 역류하기 때문에 증상을 위장관에서 거꾸로 올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위장관에서 식도염이기 때문에 식도 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복부에 일단 팽만감은 같이 나타나면서 주 증상은 식도가 이 가슴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요. 가슴에 이제 쓰린 느낌이 나타나고 자결감, 열감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이제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식도를 지나서 인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인후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또는 가래가 걸린 느낌이 있다.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기침 증상이 있다. 후두염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또 가슴 쪽에는 폐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기침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신물이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산은 신물로서 굉장히 강산성이기 때문에요. 치아를 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자꾸 내가 치아 관리는 잘하는데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면서 치아의 손상이나 잇몸의 염증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뭐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을 찾고 위장관의 가장 기본적인 것, 동의보감에서도 병을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대변, 소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나가야 되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위장관에서 배출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식도에 이제 미란이라든지 궤양 등이 생기면서 식도에 협착증이 오게 됩니다. 네. 또 이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되면 식도 조직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이제 발해식도라는 질병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발해식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식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 신물이 올라온다, 또 저녁에 음식을 좀 과식했는데 누우면 가슴까지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속쓰림이 위염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뭐 증상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나가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위 내용물인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기 때문에 가슴이 쓰린 증상들이 나타나고
가슴의 통증,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네. 위염은 위장관 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이 쓰려도 그냥 속 쓰리다 이 표현을 하고 신물이 올라온다는 말은 적게 하고 가슴 속이 타는 듯하다, 뭐가 걸린 듯하다 이 표현은 적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위염은 소화불량, 복통 또는 변비, 설사, 두통이 생긴다든지 열감이 올라오는 이 증상으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 목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 박하사탕처럼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탕이 좋다. 박사님 어떨까요?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네. 목에 이물감이 있는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오는 이물감인 경우에는 이 박하사탕은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속쓰림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이물감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물감이 생기는 경우 동의보감에 보면 기담이라고 하고 또 매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박하사탕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로 한 잔, 아니면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먹거든요. 커피 뭐 워낙에 이제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어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공복 시에 마시는 커피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식도 괄약근을 조임을 느슨하게 하고 또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좀 과식을 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어느 정도 고프지 않다. 이런 때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속이 많이 비어서 배가 고프다. 이럴 때는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식후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을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요. 위에 배출 기능을 강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해롭지 않다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적절한 커피의 양은 네네.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과음을 반복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네, 과음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첫째 이제 혀가 꼬여서 그래서 혀가 꼬이면 친구들이 너 술이 이제 됐다. 네,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죠. 넘어가면 이제 취하면 우리가 사람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식도 괄약근도 근육 쪽이기 때문에요.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질병이 있으면 심해지고 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음주도 적절히 특히 이제 음주를 하실 때는 항상 음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다가 잠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기침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기침과 역류성 식도염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이 됩니다. 네네. 복압이 상승이 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방광의 조임근이 약하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고 위장관에 이제 식도 조임근이 약하신 분들은 복압이 올라가면서 하부 쪽으로도 영향이 미치지만 위식도 쪽으로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에 나타나는 게 기침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기침을 한다, 평상시에 폐 기관지가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하고 폐기관지 쪽에 어느 쪽이 먼저 약해졌는지를 병이 왔는지를 찾아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빨리 먹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빨리 먹는 식습관과 역류성 식도염 관련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게 된다는 것은 입에서 음식물을 충분히 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많이 머금고 있는다는 것은 입안에서 아밀라제의 분비가 많고 이렇게 되면 위장관에 가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장관에 이제 배출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네. 역류성 식도염 질환이 있어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음식물을 최소한 서서히 느리게 충분히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역류성 식도염 저도 이제 걸려서 좀 고생을 할 때 식도가 손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 내시경이나 이런 거 받기 전에 자가적으로 진단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가적인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도의 염이라는 것은 식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고 네네. 내시경 검사를 해 보아도 한 50% 정도만이 식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은 그 말이 길기 때문에 예. 그냥 식도에 염증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식도에 역류 증상이 나타나면 소화불량 증상보다 가슴에 속이 쓰리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목에 이물감 또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은 역류성 식도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식도의 손상의 여부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의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와 위장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역류성 식도염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한방 치료는 제가 원인이 4가지라고 했는데요. 예.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가 하부의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부의 식도 괄약근만 약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의 근력의 양도 부족해지고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어르신분들이 웃거나 그러면 예, 소변만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힘을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대변도 조금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근력을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근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장입니다. 이 간장에서 물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리코겐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의원에서는 이제 간장을 보강하는 약물 치료나 이제 침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음식 위장관에서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음식을 내가 적당히 먹었을 때는 예, 위에 식도 질환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내 용량보다 또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먹게 되면 그날따라 이제 자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쓰리다, 네네. 예, 가슴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등에 통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용량보다 한 숟갈만 두 숟갈만 더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위장관에서 충분히 위장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암죽으로 말아서 십이장, 소장을 통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장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을 보호해주는 약물을 투약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신경 써도 소화가 안 되고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입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되고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예,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기분 나쁜 전화를 받는다든지
주변의 환경을 보았는데 뭔가 좀 깨끗하지 않았을 때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이 위장관 기능은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예민하신 분들은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가슴에 걸리고 신경 쓰면 우리 엄마들이 가슴을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식도 질환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식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율신경, 우리 마음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은 마음심자,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적, 수적이 있는데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내 음식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데 불필요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잉여지방이 쌓이면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나오게 되고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배만 부푸는 게 아니라 위장관을 통해서 식도에 괄약근 자체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역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물도 내 체수분의 용량보다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식도 염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물을 용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 위 식도 질환이 없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용량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소변을 잘 보러 가는지를 꼭 살펴야 되고 물을 꼭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갈증이 난다든지 그 밖에 건강식품이나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내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좀 마셔주지만 소변 색깔이 하얗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서 내가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는 게 필요한지 1리터 이하로 적게 마셔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서 진단을 받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을 때 피해야 할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보다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요? 그래서 첫째, 과식.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과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야식이 됩니다. 특히 저녁 때 많이 먹고 자는 경우에는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자기 때문에요. 위장에서 식도로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폭식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삼식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식, 야식, 폭식.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피해야 할 식습관이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역류성 식도염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음량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식도의 괄약근이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이 예민하게 작동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백출과 황기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800cc 넣고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자율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백출과 향부자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음식을 먹다가 기분 나쁜 게 생각이 났다. 예, 그랬을 때는 바로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좀 우라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예, 우라나 예, 분노,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안 될 때 하루에 1번이고 2번이고 따뜻하게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의 기능을 안정을 시키면서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박사님께서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한방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식도 괄약근이 이제 약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백출과 환기. 예, 백출은 위장관의 이제 배출 기능을 강화시키고 예, 식도의 운동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환기는 우리 몸에 이제 원기를 올려주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요. 조금 음식을 과식했다. 또 음식을 먹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 역류성 식도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선생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침이 막 돕니다. 쓴맛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마셨을 때는 쓴맛보다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었고 맛있다 이랬는데 쓴맛이 탁 치고 올라오네요. 예, 네. 이게 이제 백출이 약간 쓴맛이 있으면서 네네. 위장관의 이제 습담이라든지 식적을 제거해주고 환기의 이제 감초, 그 다음에 환기는 우리 몸에 이제 원기를 근력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단맛과 쓴맛이 음과 양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지면서요, 위장관의 배출 기능 또 식도 괄약근의 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입니다. 네. 쓴맛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네네. 자, 역류성 식도염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압법도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예, 중환과 양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중환은 우리 가슴, 예, 젖가슴, 유두에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 명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이제 가운데를 중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환은 위의 모혈입니다. 그래서 위장의 배출 기능, 예, 식도의 이제 괄약근뿐만이 아니라 식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예, 혈자리입니다. 이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실 때는 누워서 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올려서 예, 복직근이 긴장이 되지 않게 해서 예,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다음에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씩 해서 예,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식도에 이제 괄약근을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한방에서 근을 가장 잘 보강하고 치료하는 혈자리가 양능천입니다. 예, 동의보감에 보면 그래서 양능천은 근이 모이는 혈자리, 또 근병을 치료하는 혈자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양능천은 예, 무릎의 바깥쪽, 맨 바깥쪽에 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안에 바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 바깥쪽 뼈에서 안쪽 뼈 사이에 가운데를
다섯 세 스틱 이용을 최저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율신경이 예민해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 질환에는 이제 중환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교감신경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혈자리 내관입니다. 내관은 우리 몸에 이제 손에 있습니다. 손 내부에 있는데, 손 내부에 가로로 횡문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에다가 자신의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양쪽에 보면은 건이 있습니다. 이 건 사이가 내관이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고, 제가 시계 때문에 남자는 왼쪽 손에 하시고 여성분은 오른손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약간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5세트로 5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항상 혈자리는 상에서 하부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내관 혈자리를 먼저 이용하시고 중환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양릉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혼합형도 있겠죠.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역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관 혈자리, 중환 혈자리, 그 다음에 양릉천 혈자리를 3개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는 66세. 네네. 몸무게는 45. 네. 키는 52.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약사님. 네, 어머님.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예. 머리 정수리 쪽에서 열나고 그러고 무거운 거인 것처럼 머리가 좀 아프고 목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그 손, 배, 발이 좀 차고 그리고 가슴 여기가 한 번씩 아프거든요. 가슴이 딱 가슴 가운데에. 예, 그 양쪽 그 유두 젖가슴 사이 말씀하신. 젖가슴 예. 그리고 입이 자면은 말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입 마르는 거는 얼마 안 됐고, 머리 열나고 이런 거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말을 그냥 이렇게 별 말 못 들은 것 같아요. 체질 검사 하긴 했는데. 병원에서 현재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예, 수술한 적도 없고, 예. 혹시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 할 줄 모릅니다. 예, 술 한 모금 하시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조금 입에 대니까 옛날에 빨개지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그 이제 술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머님의 체질을 조금 감별을 하려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평상시 좋아하시는 음식 있습니까? 좀 달달한 음식 좋아하신다든지. 조금 단 거를, 커피는 단 거를 먹어요. 딴 거는 다른 거를 안 먹고요. 예. 김치, 생김치 좋아하십니까? 익은 네, 김치 좋아하세요? 생김치를 먹어요. 예. 지금 정수리에 열이 나는 게 2년 전부터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정수리에 이제 열이 나는 느낌이 하루 종일 계속 있는 느낌이 드세요? 하루 중에도 조금 심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없을 때가 있습니까? 예, 좀 심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몸무게 꾸준히 유지하셨습니까? 아니,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한 52kg 정도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몸무게 줄은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예. 지금 몸무게가 그렇게 예. 많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살림 말고 또 다른 일 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살림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지금 정수리에 이렇게 열이 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 몸 안에 진액, 영양분이 체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있을 때 이 정수리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예. 그 2년 전에 특별히 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 되게 많이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예. 살림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예, 조금씩은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전중혈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 전중혈이 아픈데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잘 멈춰요. 부터가 멈춰요. 예. 멈춰서 음식을 진짜 많이 가리고 많이 안 먹어요. 예, 음식도 그러면 배부르지 않게 먹고 약간 소식하시는 편이세요? 예, 단약을 잘 얹혀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예. 올해에도 막 5째, 6째 이렇게 먹는데 예. 취한 거는 예. 계속 잘 취하더라고.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 먹고 나면 또 취하고 이렇게. 약을 먹을 때는 그러면 체하는 건 좀 줄었습니까? 예, 약을 먹을 때는 취한 게 좀 줄고 약을 먹고 나면은 또 취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약을 복용하시고 평상시에도 그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소화가 괜찮을 때도 그 전중혈, 가슴 한가운데 아픈 증상은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 한가운데 여기도 계속 아픈 거는 아니고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거든요. 예. 거기 그 전중혈이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식도 쪽에 나타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가슴 부분이 아프시거나 좀 과식했을 때 그 부분이 아프다고 보면은 역류성 이제 식도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예. 트름이 나더라고. 이렇게 가슴 거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 트름이 툭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소화가 어머님의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그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 심장에서 전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우라가 쌓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 식도 질환이 있고 평상시에 이제 그 손발이 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손발이 차다는 것은 심장에서 손과 발끝에 말초 조직으로 피가 충분히 가야 영양과 이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위장관도 어머님이 식사는 소식을 하고 많이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잘 체한다는 것은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전에 이제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많이 쌓여 있게 되면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음식을 소식을 해도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좀 힘들 때 소화가 안 되면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그 전중
가슴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그 우라로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말라가면서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기는 쓰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심장을 같이 보하는 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서 처방 받아서 먹을 때는 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 예, 연자육, 예. 예, 황정, 황정. 예, 백출, 예. 배출. 예. 예, 감초, 예. 감초. 예, 그거 4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5g씩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700cc 넣고, 700cc.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예,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차 요법을 식사하시고 예, 1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세요.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73세고요. 예. 키는 줄어서 1m에 57이고요. 예. 몸무게는 65kg고요. 네. 체질은 태음인 체질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라요. 예.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30대에 디스크가 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이제 협착증까지 뭐 50%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MR을 찍으니까. 예. 근데 디스크만 있을 때는 걸으면 얼마든지 몇 시간씩 걸었는데 2년 전서부터 이제 이 협착증까지 오면서 허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한 10분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으면서 예. 아파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뭘 여쭙고 싶냐 하면은 허리 근육이 약해서 이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약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있나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네, 약이 저 혈압약 먹고요. 예. 당뇨약 먹고요. 예. 갑상선 암 수술해가지고 갑상선 저하증 약 먹고 있어요. 3가지를. 예. 지금 그러면 수술하신 건 이제 갑상선 수술만 하셨고, 네. 그 다른 수술은 하신 적 없으시고요. 요실금 수술이요. 아, 요실금 수술하셨고. 예. 지금 그 한의원에서 이제 태음인 체질로 검진 받으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 병원에서 처방 받은 거 말고 또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거, 물 같은 거 의식적으로 마시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크릴오일이 있죠. 예. 그거하고 이제 또 시력이 안 좋아 또 뭐 황반병성 시초라 해가지고 그거 루테인 먹고요. 예. 영양제 그 2가지 먹고 있어요. 식사는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식사는 보통 저는 3끼 밥을 못 먹어요. 예.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는 뭐 과일 정도로 먹고 예. 어떤 데는 저녁도 그냥 우유 한 잔으로 때우고 그러는데도 살은 쪄요. 예. 지금 어머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협착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네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보통 이제 예전에는 3끼를 다 하셨잖아요. 예, 아니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 예전에도 이제 예, 그래서 조금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 더 먹으면 배가 좀 답답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자꾸 좀 더 먹으면 체중이 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시는 거죠. 제가 절대로 해놓은 거죠. 예. 먹히는 대로 다 먹으면 아마 100kg는 나갈 거예요 아마. 예. 지금 그러면 체중은 현재 65kg인데 2년 전보다 몸무게는
비슷하십니까? 늘었습니까? 제가 2년 전에는 62kg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3, 4kg 늘었어요. 예. 지금 제가 어머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게 허리 근육을 지금 척추관 협착증은 그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척추관 협착증이 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전제 조건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척추관을 싸고 있는 근육이 앞쪽에 이제 그 척추관만 매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제 배도 그 척추에 매달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사를 조금만 더 하면 몸무게가 이제 계속 느시는데 식사를 그나마 두 끼 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시는데도 비해서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몸무게가 한 3kg 느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약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복부가 자꾸 내 몸의 체중보다 이제 증가가 되면 허리에서 배를 매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자꾸 체중이 증가가 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더 심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루에 한 2끼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현재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네네. 아침에 식사할 때 배가 고프셨어요? 저는 그렇게 고파서 먹는 건 드물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먹고 당뇨가 있으니까 또 저혈당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먹고 그래요. 그렇죠. 미리 조금 이렇게 드셔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저혈당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항상 그 주머니에 이제 나가거나 집에 있으면 뭐 사탕이라든지 당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어머님처럼 내가 음식을 하루에 2끼 먹고 또 살이 찔까봐 안 먹는데도 먹는 대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복압이 올라가면서 체중이 증가를 해요. 이게 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쪄요, 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부풀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무게가 늘고 척추가 얘를 매달고 있어야 하는데 힘이 드니까 밑으로 처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몸 안에 이제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적게 먹어도 자꾸 체중이 증가하고 이제 협착증이 심해지니까 운동을 못 하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 협착에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몸의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고 몸 안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척추에 근육 인대를 보강하는 차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창출 5g, 창출 5g, 진피 4g, 진피 4g, 후박 4g, 감초 2g, 감초 2g. 그거 4가지를 물을 800cc 넣고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달이세요. 그럼 20분이요? 그러면 한 110cc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낮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도움되는 뭐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습관은 특히 저녁 식사를 소식하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취침을 취할 때는요 3시간 정도 있다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3시간 있다가는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위장관에 음식이 비게 됩니다. 위장관에 음식이 비게 되면 역류하고
먹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식사하시고는 항상 3시간 있다가 취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위장관은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누울 때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 왼쪽으로 누워서 취침을 하는 것이 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나친 과음과 과식, 폭식, 야식은 피해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